간병이 아니고 감금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망도 5번 갔고요.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아요. 탁 채우고 있었어. 눌리지 말라고요. 기저귀 채우고 있으니까. 하고서 또 이래. 한 3번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기저귀를 갖다 던졌어요. 벽에 그대로 묻었어요. 응 하고 같이.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가장 큰 고민은 이제 결혼이죠. 이 환갑 때도 혼자 살면 어떡하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옛날에는 30대 때는 누가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약간 쟀어요. 누구 만나볼래? 나 사진. 남자들이 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대본 보는 것보다 이분 만나볼래라고 하는 수가 더 많았어요. 야, 그렇게 많이 들어왔구나.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이분 소개해줄게, 어떤 분 만나볼래. 그래서 까먹은 적도 있어요. 완전히 미친 거죠. 까먹었어요, 소개팅을. 엄청 후회하신다.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한 5건씩 들어왔어요. 와. 그래서 좋은 분 다 놓치고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50이 넘은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 나한테 올까? 궁금하다. 인상이 보는 거예요, 인상. 그리고 웃겼을 때 빨리 웃는 여자가 좋아요. 아, 리액션. 그리고 막 웃을 때도 비트박스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말고 웃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런 웃음은 웬만하면은. 인상 좋고 나이 차는 많이 안 나도 되는데 솔직히 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갔다 왔는데 애가 있는데 그녀한테 애가 있어. 진짜 만났는데 사랑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상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유 뭐 바빠 죽겠는데 또 소개팅이야 이렇게 살다가 20년이 지나서 좀 결혼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우리가 왜 일정한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혼자 계시는 분을 노총각, 노처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50이 넘어서도 아직 결혼을 못하면 황혼 솔로라고 합니다. 황혼. 50대인 저도 참 이 얘기하면 속상합니다. 근데 요즘 통계를 내봤더니요. 50대 10명 중 1명이 황혼 솔로래요. 생각보다 많죠. 네네. 꽤 많죠. 결혼한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50대에 아직 미혼이다. 그럼 평생 미혼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꽤 높다고는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섭 씨는 결혼을 정말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결혼 정보 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플이라든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시도해볼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결혼 정보업체에 예. 40대 때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하셨구나. 결혼 정보업체만 한 50번 했죠. 결정 사항 그 50번. 전에 그럼 소개팅까지 하면 진짜 한 100번 정도 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결혼정보업체까지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됐는데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가 등급이 좀 낮았어요. 네. 호르몬이. 외아들도 아닌데 왜 집에 같이 살아? 뭐 이런 거? 감점 요인인가요? 예. 일단 전문대학교 나오고. 연예인이 등급이 의외로 안 높아요. 안 높아. 네. 제 주변에 저도 이제 선배님 너무 어렸을 때 선배님을 뵀는데 39살이거든요. 나이 많이 먹었죠. 아예 30대.
이거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업체마다 회사마다 그 기준표가 다른데 확실한 거는 그 점수표가 있더라고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어떻게 이 등급표 제가 가져왔는데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본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일단은 남녀의 점수의 기준이 완전 달라요. 아 진짜? 예. 해보자. 남자는 100점 만점 중에 예. 직업이 30점, 직업 30점. 예, 학벌이 25점, 집안이 20점, 그리고 본인 재산 20점, 외모 5점이고, 외모가 5점밖에 안 해요? 예, 그리고 여자는요 외모가 40점이에요. 아, 예, 이거는 결정사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집안이 20점, 그리고 직업이 20점, 학벌이 10점이에요. 재산도 10점이고. 근데 이제 남성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비고란에 이게 있어요. 호감가는 인상이 아니면 외모 점수 0점. 장남인 경우 총점에서 5점 감점. 장남이면 5점. 5점 감점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민머리면 5점 감점. 민머리? 민머리? 그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너무했다. 근데 여자는 되게 외모가 디테일하더라고요. 네. 키 165cm 이상, 미인, 안경, 미착용, 몸무게 50kg 미만, 마른 형이 40점 만점이에요. 연예인이네. 이거 완전 연예인이네 진짜. 예. 얼굴은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외모가 저는 빵점이더라고요. 10점까지가 키 150cm 미만이에요. 장녀인 경우도 5점 감점이고 여자는 30살 이상이면 5점 감점이에요. 어머. 어떡하니 나래야. 나 그래서 점수를 내봤더니 장녀잖아 너. 20점인. 100점 만점에? 어머. 나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 선배님 그러면은 소개팅 맞선 뭐 그러면 진짜 뭔가 노하우, 뭔가 비결 이렇게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그걸 감을 못 잡겠는 게 되게 재밌고 사석에서도 너무 웃겨서 너무 좋았다. 네. 그런 여성이 있었고 나도 혼선이 온 거예요. 개인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개인기를 하죠? 개인 네, 했어요. 했어요. 맞선 자리에서요? 무슨 개인기 하셨어요? 반바야 이거 하세요? 예, 예. 아니. 그건 질환이 있는 거. 아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석에서도 재미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태국 군강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나이 캅, 내 마음이 캅캅, 아직 노총각 내나. 분위기 좋아. 되게 좋았어. 중동 경찰 사우디 카. 근데 애프터도 나중에 좀 피드백. 네. 커플 매니저님한테 피드백이 와. 네. 너무 재밌는 분이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는 직업이 계속 웃어주잖아요. 앞으로 네. 1대1로 있으면. 계속 웃어주면 계속 달려요, 이렇게. 어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커플 매니저님한테 한번 얘기 듣고 네. 노선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역효과가 또 뭐가 났냐면 진짜 웃기지 말자 오늘은. 아니 안 웃길 필요는 또 없지. 아니 진짜 진지하게 하자. 네, 진지하게 하자. 네. 아버님 어머님하고 같이 세 분이 사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네. 저희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잘 사신다고 하는 아니요. 제가 모시고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아버지 어머니 얘기만 했어요. 모시게 되겠다는 얘기만.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아직 모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나한테 뭐랬냐면 전날 우리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자. 문제가 있죠. 즐거운 시간을 그리고 또 유머러스한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애프터는 올 텐데. 그렇죠. 네. 자, 궁금하시죠? 네. 네. 저희도 사실은 얘기만 들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 고민을 가지고 결정사에서 50번, 소개팅만 100번, 150번을 하셨는데 아니 100번. 150번을 채우신 우리 심연석 고객님이 왜 이 고민을 가지고 금쪽 삼자를 오셨는지 황혼솔로 심연석 고객님을 위한 즉석 소개팅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누가 왔어요? 진짜로 소개팅녀가 제가 아니고요. 정말 소개팅 하실 분이 뒤에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예.
어머 진짜인가 봐. 진짜라니까. 지민 화이팅. 진짜요? 대박이다 이거. 아니 혹시 안 되더라도 이거 와 진짜 설레이네. 아이 설레. 귀여우셔. 귀여우셔. 네. 어떻게 떨려? 어떻게? 나도 떨려. 나 떨려. 어떻게 나 떨려? 야 이런 일이 있네. 뭐 잘 되든 안 되든 고맙습니다. 네. 심현섭님. 심현섭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우시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우시다. 아, 예. 반갑습니다. 차 드세요, 차. 네. 어머.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평소에 이상형이 정말 웃기고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마침 친구가 나가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이는 몇 살까지 보세요? 위로 실례지만. 사실 저는 이성분을 만날 때 나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화나 결이 잘 맞는 분 그리고 많이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저의 평소 이상형이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너무 나오고 싶었거든요. 네. 혹시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좀 다른 남자에 비해서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소개를 바라는 여성상이 나이 참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안한 거죠, 그냥. 나이 어린 여자분이 날 만나겠어 이렇게 차단막을 쳐버리는 거죠. 그랬었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알고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솔직히 친해지고 할 얘기인데, 제가 예전보다는 네. 벌이가 그렇게 똑같진 않아요. 예. 근데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 남자가 이제 좀 재밌고, 저는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이점이 뭐냐면 시집살이가 없습니다. 시집살이가 없어요. 부모님 안 계십니다. 네. 신우의 갈등도 없어요. 외국에서 잘 안 오거든요, 이렇게. 네. 그럼 나중에 자녀 계획도 있으세요? 그건 제 몸에 제가 착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급진 단어입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네. 선수들은 저보고 무해타이라고,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네, 무해타이라고. 아마 카트는 사와리 카소 낙디따 뜨끈낙한 카오. 가만히 봤냐 그거 아니면 와칸다 포레버. 아니면 사바나 그런 쪽 되게 희한하게 좋아해요. 일 분 남았습니다. 예? 1분이요. 1분. 지금 이제. 뭐 스피드 퀴즈라도. 근데 성대모사를 진짜 잘하시잖아요. 네네. 인물편을 보여드릴까요? 동물편을 보여드릴까요? 성대모사. 외계인 편도 있어요. 외계인 편이요. 고난도인데. 프레토톱. 말도 해요. 좋았어.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아빠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대모사도 재밌게 너무 잘 해주시고 잘 놀아주시고 하면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죄송한데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아쉽지만 예. 예, 기회가 되면 편하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네, 좋습니다. 네. 시간제 소개팅 처음이야. 파트타임.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성격도 너무 좋고 근데
두 분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좋은데 그냥 가끔 그런데 저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우리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아이고 89년생이에요. 89년생이세요? 네. 전 89학번입니다. 아, 예. 네. 근데 그 얘기 왜 진짜 안 해? 사실 그 우리 개그맨들이 쓰는 그 가끔 독한 코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명 이제 선수들끼리 막 하는. 웃는 시집살이가 없습니다. 시집살이가 없어요. 부모님 안 계십니다. 네. 신우의 갈등도 없어요. 외국에서 잘 안 오거든요, 이렇게. 네, 네. 이게 약간 들었을 때는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좋아야 해. 좋아하기도 좀 애매하고. 와, 저 시집살이 없어요? 이런 거 이상하잖아. 이것도 거기서 예. 아니면 거기서 되게 애매해지는 그런 개그들이 좀 몇 개가 또 추석에 뭐 하세요 했더니 또 아까 그 얘기하시고 곧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네. 혹시 계획 있으세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합장이라 그 현충원에 계세요. 아, 예, 그것도 저한테 복이고 올림픽대로 뻥뻥 뚫려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뭐 없습니다. 뭐 할 거. 맞아. 잘 집어줬어요. 안 해도 될 얘기를 막 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요.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땐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게 이제 어떨 때 남발이 되는 면이 좀 있더라. 남발, 예. 남발. 예. 네. 그럼 나중에 자녀 계획도 있으세요? 제 몸에 제가 착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급진 단어입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네. 네. 이게 이제 상대가 막 웃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네. 날개를 달아서 제어가 안 날개를. 돼. 그건 안 되지, 그치 그거지. 네. 와. 아니 근데 생각보다 현섭 씨가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그렇죠. 네네. 네. TV에서 보는 현섭 씨는 막 정말로 막 무대를 장악하고 그렇죠. 다른 압도하죠, 사람들,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웃음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아까 소개팅에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긴장된 네. 모습. 네. 아, 예,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 재능과 네. 재능이죠. 재능과 열심히 연습을 하신 연습형 이.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긴장감도 좀 있고 네, 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약간 어색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조금 편안하게 그냥 그걸 이렇게 느끼고 계시면 되는데 이걸 아닌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긴장이 될 때 근데 긴장 안 하는 척 하려니까 반가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뭐, 뭐 방송이라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약간 놀랐습니다, 처음에 나이 차. 네네. 아. 여성분이 좀 마음에 드셨잖아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 나이 많은데. 근데 이제 나이 차를 많이 안 보신다고 해서 네네. 네. 그걸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봤잖아요. 네. 형이 원래 그런 거 없다. 네네. 눈을 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네. 놀랬고 좀 설레었죠.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어떡해. 좋았는데 방금 이렇게. 되게 진심 같았어. 진심이야. 엄청 멋있었어. 그런데. 맞아, 놀랬고 설레었죠, 이렇게. 네. 네, 멋있어. 현섭 씨 그 MMPI라고 그 굉장히 문학 많은 거 제가 미리 하라고 드렸었어요. 예. 저 네네. 현섭 씨의 MMPI는요. 결과가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아주 밝은 에너지,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뭔가 끊임없이 시도하려고 하고 그 만남에서도 뭘 끊임없이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게 활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 적용을 하면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네. 잘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속도가 붙어요. 현섭 씨의 속도에 상대가 못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답해. 그리고 약간 짜증이 나. 그럴 수도 있다. 꼭 맞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거든요. 좀 네. 그런 면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처음 만났어. 한 분은 빵빵 터지고 한 분은 시크해. 뭔지 알겠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물어봐요. 뭐라고요?
다른 생각하세요? 에? 저요? 네. 아니요, 듣고 있는데요. 좀 집중 좀. 처음 봤는데.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라디오를 제가 DJ를 오래 했었거든요. 한 16, 7년을 했는데 청취자하고 통화했을 때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이 왜? 다른 걸 하는 것 같아요, 통화하는데. 집중 안 하고. 집중하자. PD가 일어났어.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올 초에 썸을 탄 여자분이 있었어요. 통화를 했어. TV 소리가 들려. TV 보면서 들릴 수 통화할 수 있죠. 있죠. 지금 TV 봐요, 나랑 얘기해요, 이래버렸어. 검색을 해요. 설거지하면서 통화를 또 했어. 달각달각. 아, 네. 아, 저는 잘 들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본인은 잘 들려? 나는 소란스러운데? 그때 또 통화하면서 내가 얘기하면서도 아, 예민하구나, 내가. 난 그게 되게 싫어. 거슬림. 병인 것 같아. 근데 그게요. 소리에 예민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가 거슬리세요? 태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섭 씨가 정말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현섭 씨는 누구랑 이제 조금 사귀려고 하고 약간 썸을 타면서 이제 전화를 해요. 이때 온 마음과 모든 정신적 에너지 다 쏟으시죠, 이 전화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상대가 50 정도밖에 안 쏟는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중 안 하나? 그렇죠. 그 태도에 마음이 상하시죠. 네. 아,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I'm a captain, 사와디 캡, so not it that they can not cow.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가 예, 예. A 레스토랑의 셰프님은 그 요리에 엄청 자긍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막 국물을 막 하루하루 우리고 막 만들어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먹고 말고 조금 먹고 말고 많이 남겨요. 이 사람은 왜 남겼을까요? 제가 너무 자주 그래가지고. 그 유윤지 씨 왜 남겼어요? 맛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뒤에 것까지 더 맛을 보려면은 조절을 해야 돼가지고. 그게 맛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씩만 맛만 봐요. 음식 자체는 너무 맛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의 주변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셰프님이 고객한테 손님한테 가서 제 요리가 맛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현섭 씨가 그런 거야. 왜 안 웃으시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막 웃을 때도 비트박스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말고 막 웃는 거 되게 좋아요. 뭐 저기 네, 그런 웃음은 웬만하면은 그 자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좀 재밌게 해주려고 막 열심히 개그를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걸로 된 거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사실 현섭 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인 그렇죠. 거죠. 그 사람의 특성인 거고 그 사람의 몫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전화 통화로 오늘 난 좀 이랬고 전화 통화 하고 싶었고 다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면 그걸로 된 거지. 오히려 현섭 씨가 편해서 뭐 그냥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전화할 수도 있고 편하니까. 이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원래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인 건데 네. 그 생각도 해봤어요. 왜 나는 내 화를 시키려고 그러지? 이기적인 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는 누굴 막 웃긴다고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렇죠. 네. 우리 현섭 씨한테는 누군가를 웃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안 중요하면 안 하죠. 그렇죠. 어머니가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말씀이 웃기는 애들은 밖에서 그렇게 웃긴다는데 너는 집에 오면 말이 없냐. 불효자죠, 불효자.
뭐 얼마나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간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12년, 아니 그걸 뭐 횟수로 세보진 않았는데 12년이나 하셨구나. 간병이 아니고 감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앰뷸런스를 2번을 탄 자녀는 많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 도망도 5번 갔고요, 병원에서. 도망갔어요, 저. 그러니까 입퇴원을 5년을 했고, 그 나머지는 다 병원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코에 끼고 계시고, 아예 이제 작동 불능. 그게 한 6년. 솔직히 병원에 계신 게 더 편했어요. 네, 입퇴원을 하면 불안해. 갑자기 집 전화번호가 찍히다 말잖아요? 어머니 핸드폰이 없었어요. 밖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랑 하고 끊어져.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아요. 네. 그게 서로 편하겠다. 아마 자식이라면 그게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욕창이 생긴 거예요. 여기 잠깐만 이렇게 해봐. 난 태어나서 기저귀 그렇게 큰 걸 처음 봤어. 성인용 기저귀 탁 채우고 있었어.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또 원상복귀. 아, 눌리지 말라고요. 기저귀 채우고 있으니까. 하고 있어. 또 이래. 한 3번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기저귀를 갖다 던졌어요. 벽에 그대로 묻었어요. 응 하고 같이.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딴 데 가서 놀아야지 했는데 좀 몰라요. 좀 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죠. 그랬더니 수간호사님이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제 간병인 쓰세요. 그 대신 뭐 던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거 묻으면 안 닦아지거든요. 이거 도배가 아니고 페인트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서 물티슈를 닦으니까 금방 닦이더라고요. 근데 금방 닦으면서 왜 왈칵했냐면 눈물이 코에 맨날 똑같은 게 들어가니까 잘 닦여요. 사람이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김치도 먹으면 잘 이게 그렇잖아요. 냄새도 또 독하고. 근데 그건 냄새가 안 나, 잘. 그러니까 그게 서럽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맨날 들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솔직히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아유, 마음 아프다. 아유. 그러셨군요. 12년.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으니 뭐 어머님 환자 본인은 뭐 힘든 거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옆에서 간병을 하는 가족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아파하시는 어머님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기능이 떨어진 어머님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수족을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못 쓰시니까 그것 자체도 너무 가슴이 찢어지죠. 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유. 옛말에 긴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으로 고통을 받는 부모님을 간병을 하다 보면 뭐 치료비, 입원비 그리고 또 간병을 하느라고 경제적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굉장히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현섭 씨처럼 오랜 기간 이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과정에서요. 간병 번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간병 번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간병하는 가족, 자녀가 제2의 환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사랑하지만 우린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땐 너무 지치고 힘들면 환자한테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아까 왜 기저귀 벽에다 던지듯이. 짜증을 낸 다음에는 뒤따라오는 미안함과 잘 대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아까 현섭 씨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안 닦여요 그랬는데 어머니 그 대변은 너무 잘 닦인단 말이에요.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밖에는 못 드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그리고 나면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잘해드릴 걸. 뒤따라오는 미안한 거,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죠. 또 최근에 코로나 3년간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한 번 이제 간병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교대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다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갇히는 거예요. 아휴, 우리 현섭 씨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년은 정말 꽤 긴 세월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간병인을 도움을 받으면 참 그래도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없이 하셨어요? 한 분을 모셨었어요. 간병인 모셨는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맛을 너무 가리고 되게 소녀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이거 이런 얘기하면 또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인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비가 그쵸,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딱 한 번 대기한다고 2인실에 있었어요. 어떻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서 누가 말하고 막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요. 다 4인실에도 잘 있어, 다. 나 죽을 것 같아, 솔직히 내가 그랬어. 네. 근데 그때 계속 내가 그냥 맨날 화밖에 안 냈어요. 그게 12년이 하루하루가 1년 같았는데 지금 매일 후회가 돼요, 솔직히. 어떤 게 제일 후회가 되세요? 이게 코를 꽂고 계시고 이제 여기가 뇌경색이니까 굳어버리니까 내가 막 뒤늦게야 많이 웃겨드리고 싶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굳으니까 기침을 웃는 놀랐어. 그럴 때마다 간호사 벨 눌렀어요. 안 좋아요, 어떻게? 눈을 보니까 되게 눈이 동글동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평상시 있을 때 그렇게 참 웃겨드리지 못하고 턱 굳고 엄마의 미소를 못 봤고 기침하고 있을 때 웃겨드린다는 게 참 그게 가장 후회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저한테. 요양원은 보내지 말아다오 그랬어요. 자기가 넉다운 되면. 네. 근데 왜 그랬어요? 왜 실감이 안 났으니까 그때. 요양원을 안 보내드린 게 약속을 지켰고 내가 넉다운 되기 전까지 네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못 지켰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결혼을 장가를 보내고 싶었으면 간호사분이 들어오잖아요. 몇 살이에요? 물어봐. 나한테 왜 이게 맺어주려고. 그러면 간호사가 손을 내 나이를 아니까 아이고 좋은 여자분 만나실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일 듣기가 좀 저기 했던 소리가 나 때문에 장가 못 가고 있냐 그랬었어요. 계속 20대 초반까지. 네. 네. 뭐 이런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자식된 도리 심연섭 씨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유. 어머니께. 네. 아유. 그 입관식 할 때 입관식이라는 건 이제 관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귀 막고 이제 화장해드리고 눈물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하나도 안 났어요, 눈물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쌓여왔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 지난 세월을 보면 뭐 진짜 예전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물론 그럴 때 그걸 쓸 시간도 없었고 빚 갚기에 이제 어머니 빚 부군이 일찍 갔기 때문에 45에 갔고 그때 어머니도 45, 83년이었기 때문에 자식들 뒷바라지 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스포츠 센터 이렇게 아 그럼 그렇게 많이 버셔서 다 어머니 빚을 갚으신 거예요? 지출이라고 생각 안 했죠. 네. 그게 이제 그때가 10억이 넘었으니까 90년 그 당시에요. 90년도 10억 8천 정도 됐으니까. 지금 거의 한 150에서 200억 정도의 돈이라는 예, 그 정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5세, 6세 이제 개그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갚을까. 그래서 이제 별 군데 다 다녔죠. 심지어 소속사에서 그만 좀 어딜 또 간다고 그래도 막 거꾸로 된 거죠. 30대 후반 정도에 다 갚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또 간병 시작.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님은 현섭 씨를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장 믿는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정말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하는 거를 유일하게 이 현섭이라는 아들한테 맡기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몸을 의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머님의 보호자로서 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보호자로서 사셨던 것 같아요. 아들로서 최선은 다했지만 부모가 주는 사랑을 편안하게 충분히 못 받아보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 이후에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나서 그 슬픔에 그냥 거기에 묻혀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술을 먹고 들어가면 그 얘기를 했어요. 용기가 맨정신에 안 나가지고. 네네. 좀 밝게 삽시다. 옛날에 많이 웃었잖아요. 좀 잊어. 무슨 그리고 제사를 4번을 지냈어요. 1년에. 아버지 생신까지 제사 지내기는 쉽지 않거든, 솔직히. 네네. 5월 7일 아버지 생신. 네. 그 전에 설. 10월 9일 제사. 돌아가신 날. 추석. 설득 해가지고 제사만 지냅시다. 추석은 온 국민이 다 지내니까 우리 집은 제사만 지냅시다. 3번으로 줄었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시니까 생일하고 1년에 딱 2번. 어렸을 때 되게 없이 사시다가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녀 가장이 되고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만나서 잠시 행복했었고. 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 대반전이 일어나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네.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사람 대 사람으로 봤어요. 네, 한 인간으로, 네. 한 여자 일생으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이 엄마가 아니고 이 여자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2년을 버틴 것 같았어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부모님을 봉양합니다. 저라도 그런 상황에 만약에 집안에 빚이 있으면 저도 갚습니다. 저도 현섭 씨랑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가 현섭 씨 몇 살? 중1이었습니다.
중1. 네네, 중1. 네. 네, 갓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교 네, 1학년 되게 어렸었군요. 저희가 유자녀가 좀 어린 편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45세고 다른 돌아가신 분들이 50대 막 중반 후반 이러셨거든요. 어린 편이었어요. 모든 국민이 너무 놀랐죠. 좀 생생할 것 같은데 전혀 준비도 없이. 그것도 뭐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 온 국민의 비극이고 참사지만 그 가족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현섭 씨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낙관적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인생의 힘든 무게를 언제나 어깨에 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 이후로 겪은 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어머님의 그 우울감과 슬픔, 이게 이 내면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울에 건드려지면 어떨 때는 반동으로 우울한데 막 확 이렇게 확 뜨는 거죠. 웃기고 막 오버하고 막 이러는 걸로 표현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물론 이제 아픈 어머니는 그래도 누워 계시는 동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웃겨드려야지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뭐 병원에 청소 아주머니, 택시를 타면 기사, 그렇게 사람들이 웃는 거, 즐거워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런 게 막 이렇게 표현 분출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 우울함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막 그걸 표현해야지. 뭐 그걸 우울한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에 그 약간 DNA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버지가 되게 재밌었고 그림도 잘 그렸고 술을 취하고 들어오시면은 LP판 틀어놓고 우리 자네들 다 깨워놓고 참새 5마리처럼 딱 앉혀놓고 너희 봐라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갖고 이제 클리프 리차드 노래 중에 더 영원 스타리라를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브루스를 치고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중학교 1학년 그 사고 이전에 부모님과 같이 지냈던 그 생활. 네. 그게 굉장히 현섭 씨한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인생에 네. 행복했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으세요? 아주 행복했던 순간들. 아시겠지만 그저께 먹었던 점심 기억 안 나고요.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뭐하고 되는지는 매일 기억납니다. 어. 가장 행복했던 잣 있죠, 잣. 네네. 먹는 잣을 눈물샘이 이렇게 두 개를 꽂아. 그래요? 네, 꽂아. 그리고 누가 깨워요. 또 다야, 또. 딱 쳐다보면 후레쉬를 딱 비치잖아요, 아버지가. 이러고 있을 때 후레쉬를 비치면 각막이 2개가 있는데 눈이 옆에 또 4개 하나 더 있어, 2개가. 그러니까 순간 보면서 헉! 죽은 척이 아니라 이건 외계인이다. 여동생은 기절했잖아요, 옆으로. 엄마가 더 얄미워. 딱 봤더니 어머니는 재밌다고 놀고 계시고. 네. 뭔지. 네.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아버지와의 그 행복했던 시간을 현섭 씨의 나이로 아마 본다면 되게 한 7, 8년의 기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섭 씨의 문장 완성 검사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1983년 전.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1983년 10월 9일.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짧게 행복했다. 임팩트 강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현섭 씨가 막 웃는 게 왜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할까 하는 거를 좀 이제 이유를 일부분을 찾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삶은 언제나 슬픈 건 아니지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때 현섭 씨가 그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러한 단편적인 기억에 남아있는 그 깔깔거리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힘들 때마다 더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하고 그 웃음 속에서 이 삶의 힘듦과 고달픔을 좀 상쇄하고자 했던 면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웃기고 어머니를 웃기고 아무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네. 그런 있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찰리 채플린 그분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코미디라고 하죠. 그 안에는 슬픔도 들어있거든요. 인간의 애환도 들어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웃고 있지만 이게 어떨 때는 인간의 인생에서 웃는 게 정말 웃는 건지 또 웃음 뒤에 있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삶의 애환도 있는 거니까 나를 좀 더 잘 알아차려보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심현섭이란 사람은 세상의 삶에 지치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버겁고 약자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어야만 본인이 자신의 존재와 중요도를 느끼고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러면서 만족하고 뭐 그런 심리인 건가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거밖에 잘할 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네. 네.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첫 번째, 신뢰. 신뢰. 네. 그리고 솔직함. 네. 그 다음에 이타성, 협조성. 네. 그 다음에 겸손, 온유함, 공감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현섭 씨를 제가 몇 시간 쭉 만나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말한 신뢰. 신뢰로운 분이세요. 제가 볼 때 현섭 씨는. 왜냐하면 어머니의 빚을 자녀로서 다 갚아드렸고요. 12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물론 어머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머님의 그 말씀 나를 요양원 보내지 말고 네가 나를 돌봐다오. 사실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솔직하세요. 네, 이렇게 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시기 되게 솔직함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좀 나이가 많은데 좀 미안하지 않냐.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분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타인의 입장을 좀 먼저 생각해보는 이타성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으시는 겸손도 있으세요. 또 온유함도 있으시고요. 아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도 있으세요. 네. 이 하위 개념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요. 이걸 사용을 잘 못하고 현섭 씨는 그저 타인을 재밌게 하고 웃기는 거 하나로만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면 활용을 그렇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7, 8개 뭐 이 정도의 매력인데 지금 아까 그 소개팅에서 진짜 하나도 못 봤어. 이거 말고는. 그러게요. 그렇네.
이걸 좀 확장해서 더 확실하게 느끼시면서 삶에서 적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야 그런 게 있었네. 60 네. 되기 전에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갑 지나서 뵀다가는 기력도 없어. 야 이거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 써먹어야 되지? 우호적인 거는. 잊지 아유, 마시라고 감사합니다. 저희 금쪽 네. 상담 붙죠. 나부터 웃자.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상담 받아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온 가족이 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쟤 너무 산만해. 어떡하면 좋냐. 맨날 까불고 선생님들하고 혼나고.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나를 두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네. 나로 인한 이런 정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배들한테도 감사드리고